전날 밤에 좀 짜게 먹어서 다음날 얼굴이 붓는 것과는 다른 부정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붓기가 있다면 신장 기능 이상일 수 있는 거죠. 모두 7가지 사항을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전보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20대와 50대를 비교했을 때 신장의 기능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 감소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정상인보다 빠른 속도로 기능이 약화된다면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 적절한 예방과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의 지표는 사구체 여과율인데요. 이게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 투석이나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죠. 신장이 병들면 신장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트륨과 수분 배출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로 혈압이 높아져서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빈혈과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서 심혈관계 이상을 초래하기도 하죠.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골다공증의 위험성도 높아지는데요. 몸에 인산이 축적되면서 칼슘 농도가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죠. 그러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고 골다공증으로 이어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정수기, 필터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신체 곳곳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합병증을 일으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염증이 증가해서 만성 신부전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만인의 경우에도 적절한 운동과 식단 조절을 통해서 체중 감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신장의 중요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지금 내 신장은 괜찮을까 하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정확한 검사는 전문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보시고 간단하게 자가 체크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은 소변 본 후에 소변 색상 체크하시나요? 오늘부터 소변 보시고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소변의 색이 검붉으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하고요. 소변에 거품이 있고 그 거품이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위험 신호일 수 있는데요. 단백뇨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로가 풀리지 않고 피로감이 지속되는 것도 좋지 않은 신호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과로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끼더라도 조금만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면 숙면을 하고 나면 회복이 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충분히 잠을 자고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풀리지 않고 피로감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신장 기능 이상일 수 있는 거죠. 이유 없이 몸이 가려운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워터파크나 수영장에 다녀와서 피부병에 옮았다든가 모기와 같은 해충에 물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가렵다면 신장 기능 이상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독소 배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몸이 가려운 요독 증상이 관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에 이유 없이 발진이 난다면 신장 기능 저하가 원인은 아닐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시 커피가 몸에 잘 받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같은 양의 커피를 마셔도 밤에 잠을 잘 자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잠을 설치는 사람도 있죠. 이것은 카페인을 해독하는 능력이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의 영향이 장시간 지속되는 사람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카페인 해독이 다른 사람들보다 느린 분들은 되도록 커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죠. 커피뿐만 아니라 카페인 음료는 모두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는 사실 중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술, 담배와 함께 3대 중독성 음식이죠. 그래서 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페인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면 반드시 끊으시거나 줄이시기를 권합니다. 일단 평소 마시던 양의 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이 좋아할 겁니다. 몸이 잘 붓는 분들도 신장이 병들었다는 신호일 수 있죠.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부종은 전날 밤에 좀 짜게 먹어서 다음날 얼굴이 붓는 것과는 다른 부종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붓기가 있다면 신장 기능 이상일 수 있는 거죠. 얼굴 쪽만 붓는 것이 아니라 다리 쪽까지 부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종아리가 땡땡하게 부어있거나 발목 부위가 퉁퉁 부어있다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손으로 정강이 부위를 눌러보시고 손가락으로 누른 부분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움푹 파여
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꼭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른 후에 피부가 원상태로 복원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부종을 함뇨부종이라고 합니다. 신장질환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죠. 또 손톱도 한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손톱에 세로줄이 있지는 않으신지, 손톱이 움푹 파여 있는 곳이 있다든지 세로줄이 있다면 신장 건강에 좋지 않은 상태일 수 있는데요. 손톱 뿌리에 있는 하얀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흰색 반달 부분이 아래쪽으로 너무 많이 내려와 있으면 이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는 것도 신장 기능 저하가 원인일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노폐물이 몸속에 쌓이면서 염증이 눈 쪽에 발생하게 되면 황반 아래에 물이 고이는 중심성 망막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질 수 있죠.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짜지 않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죠. 짜게 먹으면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분들이 나트륨을 일부러 모두 제한하고 식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되도록 저염식으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만성신부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혈당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혈당이 높으면 염증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과체중인 분들도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고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혈압도 올라가고 혈액 속 노폐물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신장이 손상되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죠. 반드시 금연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신장이 병들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소변 상태, 피로감, 피부 가려움증, 카페인 영향의 유무, 부종의 유무, 손톱 상태, 시력 저하까지 모두 7가지 사항을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체크해 봐야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가족분들이나 가까운 지인분들에게 영상 공유하시고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신장질환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검사를 통해서 받으셔야 하고요. 하지만 나의 건강 상태가 이전과 뭔가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신부전증의 경우에 초기에는 뚜렷하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치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몸의 변화를 항상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하시면서 건강할 때 미리미리 건강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